안녕하십니까. 2021년도 7월 안전교육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7월 안전교육 역시 코로나 관련해서 집체교육을 하지 않고 본 영상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7월 안전교육 내용은 고열작업과 좀 관련된 내용이고, 그 중에서 산업안전보건법, 고열작업 가이드, 그리고 WBGT 측정과 관련된 내용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작년 7월 교육 때도 고열작업과 관련된 내용을 진행을 했었는데, 그 작년과 좀 달라진 내용도 있고, 또 본격적으로 더워지기 시작해서 본 내용을 준비를 했습니다. 올해 얼마나 더울지 참 심히 걱정이 됩니다. 이 시간을 통해서 고열작업과 관련된 산업안전보건법, 그 내용에 대해서 알아두시고, 또 모기업의 고열작업의 대책 방안에 대해서도 알아보는 그러한 시간이 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그럼 교육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고열작업 관리 기준과 관련해서 산업안전보건법,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에 대해서 좀 알아보겠습니다. 정의도 있고, 고열작업, 온도, 습도, 작년에 했던 내용인데 아마 기억은 안 나실 것 같고요. 이 순으로 해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산업안전보건법 제39조 보건조치,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38조 안전조치와 더불어서 보건조치 상당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자, 39조 1항 사업주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강장애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자, 1항에 명시가 되어 있고, 각 호를 살펴보겠습니다. 1호 원재료, 가스, 증기, 분진, 휴음, 미스트, 산소 결핍, 병원체 등에 의한 건강장애를 위한 예방조치를 해야 된다. 2호 방사선, 유해광선, 고온, 저온, 초음파, 소음, 진동, 이상기압 등에 의한 건강장애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자, 3호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기계, 액체 또는 찌꺼기 등에 의한 건강장애를 위한 예방조치를 하여야 한다. 자, 4호 계측감시 등의 작업에 의한 건강장애 예방조치를 해야 된다. 5호 단순 반복 작업 또는 인체에 과도한 부담을 주는 작업에 의한 건강장애, 이게 바로 근골격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이 부분은 나중에 또 이제 말씀드릴 기회가 있겠죠. 자, 6호 환기, 채광, 조명, 보온, 방습, 청결 등의 적정 기준을 유지하지 아니하여 발생하는 건강장애,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예방조치를 해야 한다. 누가? 사업주는 해야 한다, 이 이야기입니다. 자, 2항 1항에 따라 사업주가 하여야 하는 보건조치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라고 해서 39조의 보건조치에 대해서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자, 법에는 항상 벌칙이 따른다고 했습니다. 벌칙 내용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167조 1항, 제 38조 1항부터 3항까지, 그리고 앞에서 보았던 39조 1항 보건조치 내용입니다. 보건조치를 안 해서 근로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2항 제1항의 죄로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5년 이내에, 5년이 지나지 않아서 다시 똑같은 1항의 죄를 저지른 자는 그 형의 2분의 50%까지 가중한다, 이 얘기입니다. 자, 168조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여기 보면은 또 39조 1항입니다. 이게 보건조치라고 했습니다. 보건조치를 위반했을 경우, 1항은 위반을 해서 근로자를 사망에 이르게 했을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1억 이하의 벌금이라고 했는데, 이 같은 경우는 사망을 안 했더라도 단순하게 보건조치를 위반했을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자, 산업안전보건법과 또 벌칙에 대해서 알아봤고, 지금부터는 이제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558조 정의, 이 장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고온 많이 얘기를 하는데, 과연 이 법에서 고열을 어떻게 정의를 하고 있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열이란 열에 의하여 근로자에게 열 경련, 열
열 탈진 또는 열사병 등의 건강 장애를 유발할 수 있는 더운 온도다. 더운 온도. 정의가 어렵지 않습니다. 더운 온도를 고열이라고 한다. 자, 2호. 2호는 한냉, 2호 한냉, 3호 다습. 이 부분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규칙 제555조 고열 작업 등. 그냥 1항 고열 작업이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에서 작업을 말한다 라고 해서 법에 이 13가지로 한정이 되어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용광로, 평로, 전로 또는 전기로에 의하여 광물이나 금속을 재련하거나 정련하는 장소. 자, 2호, 용선로 등으로 광물, 금속 또는 유리를 용해하는 장소. 3호, 가열로 등으로 광물, 금속 또는 유리를 가열하는 장소. 4호, 도자기나 기와 등을 소성하는 장소. 5호, 광물을 배소 또는 소결하는 장소. 6호, 가열된 금속을 운반, 압연 또는 가공하는 장소. 7호, 녹인 금속을 운반하거나 주입하는 장소. 8호, 녹인 유리로 유리 제품을 성형하는 장소. 9호, 고무에 황을 넣어 열 처리하는 장소. 10호, 열원을 사용하여 물건 등을 건조시키는 장소. 11호, 객내에서 고열이 발생하는 장소. 12호, 가열된 노를 수리하는 장소. 13호, 그 밖에 고용노동부 장관이 인정하는 장소 해서 이렇게 13개 작업을 고열 작업으로 명시가 하고 있습니다. 자, 규칙 제560조 온도, 습도 조절. 1항 사업주는 고열, 한냉 또는 다습 작업이 실내인 경우에 냉난방 또는 통풍 등을 위하여 적절한 온도, 습도 조절 장치를 설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작업의 성질상 온도, 습도 조절 장치를 설치하는 것이 매우 곤란하여 별도의 건강 장애 방지 조치를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자, 2항 사업주는 1항에 따른 냉난방 장치를 설치하는 경우에 외부의 대기 온도보다 현저히 낮게 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작업의 성질상 냉방 장치를 가동하여 일정한 온도를 유지하여야 하는 장소로서 근로자에게 보온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자, 규칙 제561조 환기장치 설치. 사업주는 실내에서 고열 작업을 하는 경우에 고열을 감소시키기 위하여 환기장치 설치, 요런과 격리, 복사열 차단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된다 해서 지금 모기업에서 작년과 다르게 보면은 다른 데는 모르겠으면 이제 연죽공장 같은 경우 환기장치 지금 많이 좀 개선을 하고 있는 게 보입니다. 규칙 제562조 고열장애 예방조치. 사업주는 근로자가 고열 작업을 하는 경우에 열 경련, 열 탈취, 열 탈진 등의 건강장애를 예방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조치를 해야 한다. 1호, 근로자를 새로 배치할 경우에는 고열에 순응할 때까지 고열 작업 시간을 매일 단계적으로 증가시키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이 얘기는 뭐 말 그대로입니다. 신입사원 들어왔을 때 고열 작업에 8시간을 다 투입하는 게 아닌가. 첫날은 뭐 2시간, 그 다음날은 뭐 4시간, 그 다음날 뭐 6시간, 그리고 그 다음날 뭐 8시간 한다는 게 단계적으로 열에 적응할 수 있는 기간을 줘야 된다 이 얘기입니다. 2호, 근로자가 온도, 습도를 쉽게 알 수 있도록 온도계 등의 기기를 작업 장소에 상시 갖춰 둘 거. 이거 아마 작년 2020년 중대재해 이후 각 현장에 막 흔하게 온도계를 찾아볼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과연 내가 작업하는 장소에 온도가 몇 도가 되는지 궁금하면 그 즉시 확인이 가능한 상태라고 좀 보여집니다. 규칙 제566조 휴식. 사업주는 근로자가 고열, 한냉, 다습 작업을 하거나 폭염에 직접 노출이 되는 5개 장소로 해서 작업을 하는 경우에
적절하게 휴식하도록 하는 등 근로자 건강 장애를 예방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뭐 텐트를 전치한다든가 아이스박스, 뭐 시원한 물을 뭐 비치한다든가 하는 내용 등이 있는데 요거는 뒤에서 다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규칙 제567조 휴게시설의 설치 1항 사업주는 근로자가 고열, 한냉, 다습 작업을 하는 경우에 근로자들이 휴식 시간에 이용할 수 있는 휴게 시간을 갖추어야 한다. 이것도 역시 작년 정대제 이후에 각 현장마다 위부 작업자 등이 쉴 수 있는 휴게 시설이 설치된 거 눈에 띌 정도입니다. 많이 곳곳에 요소 지금 설치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자, 2항 사업자는 근로자가 폭염에 직접 노출되는 옥외 장소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 휴식 시간에 이용할 수 있는 그늘진 장소를 제공하여야 한다. 우리도 좀 이동하다 보면은 외부 작업자들도 상당히 있죠. 그분들이 쉴 수 있게 텐트, 천막 이렇게 설치가 되어 있는 걸 많이 좀 접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제3항 사업주는 1항에 따른 휴게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 고열, 한냉 또는 다습 작업과 격리된 장소에 설치를 해야 한다. 자, 보셨죠? 목외 작업 관리 기준 휴게 공간. 그래서 그늘막을 설치하고 편안하게 쉴 수 있는 의자와 테이블을 갖추어야 되고 냉온수기 또는 아이스박스, 음료를 좀 비치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식염포도당 비치하고 온도 습도계 설치를 하고 그 다음에 고열 작업 장애에 걸렸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 그 응급처치 요령 등을 게시를 해야 된다. 이렇게 설치를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규칙 제569조 출입의 금지 1항 사업주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에 관계 근로자가 아닌 사람의 출입을 금지하고 그 내용을 보기 쉬운 장소에 게시를 하여야 한다. 자, 다량의 고열 물체를 취급하는 장소나 매우 뜨거운 장소, 다량의 저온 물체를 취급하거나 매우 차가운 장소, 이러한 장소일 때는 관계 근로자가 아닌 다른 사람을 출입을 금지를 시켜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2항 근로자는 1항에 따라 그 출입이 금지된 장소에 사업주의 허락 없이 출입해서는 아니 된다 하는 내용입니다. 자, 규칙 제570조 세척시설 등 사업주는 작업 중 근로자의 작업복이 심하게 젖게 되는 작업장에 탈의시설, 목욕시설, 세탁시설 및 작업복을 말릴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 목욕 같은 경우 각종 서브센터라든가 보면은 목욕 시설이라든가 탈의시설, 쉴 수 있는 시설 이런 거 좀 갖추어져 있는 건 여러분들 좀 잘 알고 계시죠. 자, 규칙 제571조 소금과 음료수 등의 비치 사업주는 근로자가 작업 중 땀을 많이 흘리게 되는 장소에 소금과 깨끗한 음료수 등을 갖추어 두어야 한다 해가지고 여러분들 휴게실 근무하는 장소에 보시면은 뭐 냉온수기 있고 또 더운 여름철 되면은 식염포도당 같은 경우 상시 지금 비치가 되어 있을 겁니다. 그러면 만약에 땀을 많이 흘리셨을 경우는 충분히 물론 보충하시고 또 식염포도당도 같이 섭취하시면은 더위를 극복하는데 조금 도움이 될 거라 생각을 듭니다. 규칙 제572조 보호구의 지급 등. 자, 1항 사업주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근로자에게 적절한 보호구를 지급하고 이를 착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2로 다량의 고열 물체를 취급하거나 더운 장소에서 작업하는 근로자에게는 방열 장갑과 방열복을 지급하여야 한다. 2호 다량의 저온 물체를 지급하거나 현저히 추운 장소에 작업하는 근로자에게는 방한모, 방화나 방한장갑, 방한복을 지급하여야 한다. 추운 장소 갑자기 생각이 납니다. 자, 1항에 따라 보호구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근로자가 개인 전용의 것을 지급하여야지 이 사람 쓰고 같이 겸용으로 쓰는 것은 위생상 불결하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얘기입니다. 제3항 근로자는 1항에 따라 지급된 보호구를 사업주의 지시에 따라 꼭 착용을 하여야 한다. 자, 여기까지는 산업안전보건법과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에 명시된 이제 고열작업과 관련된 내용, 법의 내용을 살펴봤고요. 자, 지금부터는 이제 모기업입니다. 모기업의 고열작업 행동 가이드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께서 지금 생소했던 단어인데 아마 귀에 조금씩 들리기 시작할 겁니다. 이 WBGT. 이 영어는 Wet Bulb Glove Temperature라고 발음을 하는지 모르겠는데 이게 약자입니다. WBGT. 그럼 과연 WBGT가 뭐냐? 일반 온도계 우리 섭씨, 하씨는 몰라도 우리가 흔하게 하는 게 섭씨 몇 도인데 이거면 충분할 수 있는데 어느 순간부터 이 WBGT로 측정해야 된다. WBGT 온도 측정. 요게 작년 연죽 공장 사망 사고 후에 중대재해 이후에 WBGT 측정이라는 말이 많이 이제 돌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 부분에 잠깐 좀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WBGT는 더위지수로서 기온과 습도, 복사열, 기류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해 열에 의해 인간이 받는 스트레스를 나타낸 수치, 그거를 측정하는 도구를 WBGT라고 합니다. 단순하게 우리가 섭씨 온도계, 이거는 온도만 측정을 하는데 이거 같은 경우는 그 온도뿐만 아니라 습도, 복사열, 기류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해서 우리 작업자들과 인간이 받을 수 있는 그 스트레스를 측정하는 도구라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WBGT 관련돼서는 또 저희 말미에 다시 설명을 드리도록 하고요. 자, 이제 고온 고열 작업 행동 가이드라고 해가지고 이게 이제 두 가지로 나눠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이제 법적 기준입니다. 법적 기준. 코사 가이드라고 해서 이거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에서 이제 고열 작업과 관련된 관리 지침입니다. 거기에서는 공단에서는 어떻게 하냐면 1시간을 기준으로 합니다. 1시간 60분을 기준으로 작업 휴식 시간 비를 이렇게 나눴습니다. 온도에 따라서. 자, 첫 번째, 이게 지금 글씨가 작아서 보이실지 잘 모르겠어요. 첫 번째, WBGT 온도계를 측정을 해서 26.7도 미만이 나왔다 그러면은 쉬는 시간 없이 해도 그냥 계속 작업을 해도 별 무리가 없다 이 얘기고, 자, 두 번째 26.7도 이상 28도 미만이라면은 매 시간 75% 작업하고 15%를 휴식을 해야 된다 이 얘기입니다. 자, 세 번째 29.4도 미만, 그러니까 28도 이상 29.4 미만일 경우는 매 시간 50% 작업하고 50% 쉬어야 된다. 그러니까 30분을 넘지 않게 작업을 해야 한다 이 얘기고요. 자, 네 번째 29.4도 이상 31.1도 미만일 경우는 매 시간 60분 기준으로 해서 25% 작업을 하고 나머지 75%는 휴식을 하여야 된다 얘기입니다. 그래서 1시간 60분 중에 15분만 일하고 나머지 45분은 반드시 휴식을 취하여야 한다 얘기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31.1도를 추가를 한다면은 개선 대책을 실시하고 개선 대책을 마련을 하고 작업을 하여야 한다는 요게 산업안전공단의 고열 작업과 관련된 가이드입니다. 자, 그러면은 모기업 같은 경우는 1시간이 아닌 최대 4시간을 기준으로 해서 휴식시간비를 적용하도록 했습니다. 그게 왜 그러냐면 우리가 작업을 해야 되는데 쭉 이어서 이 작업은 뭐 30분을 연속으로 해야 되는 작업이 분명 있을 거고, 어떤 작업은 60분을 이어서 계속 작업을 해야 하는 그런 작업이 있을 거예요. 근데 이 공단권으로 하면 1시간을 기준으로 해서 뭐 15분 일하고 45분 쉬어라 이런 식으로 있기 때문에 우리 사업장, 여기 모기업 사업장은 하고는 배치가 된다 해서 여기서 별도로 마련을 한 건데 4시간까지. 그러면 여기서 만약에 우리가 이 작업은 30분을
하여야 한다. 그러면은 30분을 연속으로 작업을 하고, 그렇게 1시간 60분을 기준으로 해서 15분 하고 45분 쉬어야 되고, 또 두 번째 시간일 때는 또 15분 하고 45분을 쉬어야 됩니다. 근데 작업을 30분으로 연속으로 해야 한다면은, 그렇게 할 수밖에 없다면 좋다 이거지. 30분을 작업을 하되 45분, 90분은 휴식을 취해야 된다. 이런 얘기고, 요게 4시간까지 기준으로 해서 그렇게 휴식 시간을 부여할 수 있다라는 그 내용입니다. 이게 작년에는 없던 내용인데, 작년에는 공단 기준으로 적용을 했었죠. 근데 올해 좀 바뀐 내용 중에 이게 일부분입니다. 또, 이 하단의 내용은 지금 제가 말씀드린 그 내용이고요. 작업 휴식 시간 뒤. 자, 근데 이제 요게, 작년 2020년도하고 올해 2021년도하고 큰 차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게 약간 좀 온도 측정 부분에 있어가지고 좀 대립이 되는 그런 부분인데, 이 부분에 좀 간략히 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작년에는 작업장 온도만을 기준으로 했습니다. 작년에는. 근데 올해는 작업장 온도 플러스 휴게실 온도까지 해서 평균 온도가 나오면 이 온도를 가지고 거기에 따라서 휴식 시간을 부여해라, 이렇게 좀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가지고 좀 약간 좀 대립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 또 설명을 드릴게요. 자, 평균 WBGT 계산 방법. 자, 작업장의 WBGT 온도를 측정을 하고, 첫 번째. 두 번째, 휴게 공간 WBGT를 휴게실에. 이게 꼭 휴게실이라고 단정 지을 수는 없습니다. 작업장은 더운 장소가 되겠죠. 더운 장소, 고열 장소에서 측정을 하고, 두 번째 휴게 공간이라고 하면은 좀 열원에서 좀 떨어진 장소. 그게 뭐 휴게실도 물론 될 수가 있습니다만, 휴게실이라고 한정된 건 아니고요. 열원에서 좀 떨어진 곳, 새 온도까지 측정을 해서 거기에 평균을 가지고 여기다 대비를 해서 26.7도 미만 나왔다면 휴식 시간은 계속 작업이 가능하고, 뭐 1단계 26.7도에서 28도가 나오면은 뭐 몇 분 일하고 몇 퍼센트 일하고 몇 퍼센트 쉬고, 또 이런 식으로 단계별로 이런 식으로 관리를 해야 된다 하는 이제 그런 내용이고, 또 뒤에 설명을 드리겠지만 이거를 보기 쉽게 또 표로 해서 이렇게 이제 작성을 해서 지금 각 현장별로 이렇게 지금 배포가 된 상태입니다. 자, 이 표를 보시면은 요게 휴게실 온도입니다. 휴게실 온도. 자, 작업장 온도.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이 표도 뭐 보기 간단한데, 예를 들어서 휴게실 온도가 뭐 24.1도에서 25도고, 지금 내가 우리 작업장에 WBGT로 재봤더니 32.1도고 33도였다. 그러면은 50% 작업이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1시간을 기준으로 해서 30분 쉬고 30분 작업하고,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하라는 얘기고, 작년에는 이게 없었기 때문에 순수하게 이걸 보면은 이게 31.1도가 넘기 때문에 이건 무조건 15% 작업하고 25% 작업하고 75% 휴식을 휴식을 해야 된다라는 게 이게 작년 기준이었는데, 올해는 이렇게 작업장 온도하고 휴게실 온도하고 해서 평균치를 내고, 그거를 가지고 해서 휴식 시간을 부여하라 하는 게 이렇게 이제 작년하고 지금 많이 지금 바뀐 내용입니다. 표 마찬가지 표 이제 이어지는 거고요. 자, 이제 고온 고열 작업 행동 가이드 이제 정리 차원에서 이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온열 질환 위험성 교육을 하여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작업 책임자가 해당 근로자에 대해서 안전보건 교육을 실시를 하여야 한다. 자, 고열이 인체에 미치는 영향과 고열에 의한
건강장애 예방 그리고 응급시 조치사항 등에 대해서 고열 작업하실 때 투입할 때 이런 교육을 해야 된다는 얘기고요. 자, 첫 번째 우리 이제 열경련, 열탈진, 열사병, 일사병 이제 흔히 듣는 말인데 이거에 대해서도 간략히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열경련. 자, 고온 장애 초기 단계입니다. 원인은 많은 땀의 배출로 과도한 염분이 손실되었을 경우, 염분 이 경우고, 그다음 염분 보충 없이 계속 물만 마실 경우 이제 발생이 된다고 합니다. 증상으로는 체온의 정상인데 피부가 촉촉해지고 다리나 복부, 안면부에 경련이 일어난다고 합니다. 이런 때 조치는 시원한 장소에서 휴식과 물, 식염정, 이온 음료 섭취하면 이제 복귀가 된다는 얘기죠. 회복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두 번째 열탈진, 열경련보다 조금 더 심한 단계입니다. 원인은 체온 중추가 파괴되기 시작하고 고온에 의한 저혈압, 뇌에 산소가 부족하면 이렇게 발생을 한다는 얘기죠. 그리고 증상은 맥박이 강하고 빠르다. 그리고 체온이 38도 이상으로 올라가고 현기증이나 탈진, 두통, 오심 이러한 증상이 있다고 합니다. 이러한 경우에 증상은 서늘한 장소로 옮기고 식염수를 공급하고 가능한 빨리 이제 의사 진료를 받게 조치를 하여야 된다 이 얘기입니다. 자, 세 번째 열사병, 위험하고 심각한 단계. 자, 원인은 고온 다습한 환경에서 장기간 노출된 경우, 그 다음에 노약자, 만성질환자에게는 사망이 가능한 상태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고온 다습한 환경에서 장기간 노출될 경우, 이때 증상은 피부가 뜨겁고 건조하다는 얘기입니다. 땀은 안 나고 체온은 40도 이상 올라가고 동공이 확장되고 의식이 저하되고 혼수 상태다. 그러니까 이때 조치는 체온을 낮추는 게 빨리 체온을 낮춰주고 뇌손상 가능 체온은 41.7도를 넘으면은 뇌손상이 야기가 된다 이 얘기입니다. 체온을 낮춰주는 게 최우선시 되어야 된다. 자, 다음 일사병. 열사병을 한 종류라고 하네요. 열사병 한 종류. 원인은 직사광선에 의한 체액과 전해질이 배출될 경우, 그 증상 급격한 체온 상승, 체온 조절 기능이 마비되고 정신 착란, 두통, 고토의 증세가 있고, 이때 서늘한 곳으로 옮겨서 휴식, 물과 식염정, 이온 음료를 섭취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여야 된다. 일사병보다 이 열사병이 지금 가장 무서운 고열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열경련, 열탈진, 열사병, 일사병. 뒤에 대해서 이제 다시 한번 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열사병이 가장 무섭다고 했잖아요. 그 열사병을 예방하기 위한 3대 기본 수칙 이행 가이드. 자, 혹시 여러분들 그 폭염특보에 대해서 지금 들어보셨잖아요. 폭염특보는 요거 폭염주의보와 폭염경보를 말합니다. 폭염특보는. 자, 폭염특보는 폭염기상청에서 하루 최고 체감온도에 따라 폭염주의보 경보를 발령을 합니다. 옛날에는 이 체감온도가 아니고 그냥 일상온도, 아까 얘기했지만 섭씨의 온도를 가지고 일정 온도를 넘으면은 폭염특보를 때리는데, 폭염특보에 따라서 주의보, 경보를 때렸는데 이게 체감온도로 바뀌었습니다. 체감온도가 2020년도. 자, 체감온도란 여름철에 낮은 10도에서는 현재 온도보다 덜 덥게 느끼고 높은 10도에서는 더 덥게 느끼는 것을 반영하고 나타나는 온도를 체감온도라 한다. 그 체감온도를 가지고 적용을 한다 이 얘기입니다. 폭염주의보, 하루 최고 체감온도가 33도 이상인 상태가 2일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될 때, 자, 급격한 체감 온도 상승 또는 폭염 장기화 등으로 중대한 피해가 발생 예상될 때 폭염주의보가 발령이 됩니다. 자, 폭염경보, 하루 최고 체감 온도가 35도 이상인 상태가 2일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될 때, 또는 급격한 체감 온도 상승 또는 폭염 장기화 등으로 광범위한 지역에 중대한 피해 발생 예상될 때 폭염경보가 발효가 됩니다.
자, 폭염에 장시간 노출되면 열사병, 열탈진, 열실신 등으로 온연질환에 걸릴 수 있으며 신속한 조치를 하지 않으면 사망에 이를 수 있다. 이러한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물과 그늘, 휴식, 열사병 예방을 위한 기본 수칙이다. 이 열사병이 가장 위험한 온열질환이라고 했는데 그거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물과 충분한 물, 그 다음에 시원한 그늘, 그곳에서 휴식을 취하는 것이 가장 기본 수칙이라는 얘기입니다. 이 내용은 생략을 하고요. 열사병뿐만 아니라 하여튼 고열 작업을 할 경우에는 물을 시원한 물 많이 좀 드시고 또 시원한 그늘이 있는 곳에서 충분히 휴식을 하셔서 이 올연 질환을 걸리지 않고 자 극복하시고 무사히 올해 2021년이 더운 6월은 좀 지나갔고 7월, 8월, 9월 무사히 넘기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게 WBGT에서 이제 그러면 우리 회사는 어떻게 진행을 할 거냐. 여러분들 들어보셨겠지만은 올해 요 측정하는 것 가지고 노사 관계, 노측에서는 이렇게 하자, 사측에서는 이렇게 하자 해가지고 지금 의견이 분분한 부분도 있고 좀 대립이 되는 부분이 있는데 저희 이제 당사 같은 경우는 이렇게 진행을 하기로 했습니다. 자, 이제 전 공정에 대해서 측정을 할 겁니다. 전 공정. 연주 1여련, 2여련에서 측정을 할 거고요. 측정은 7월, 8월, 9월에서 3개월 실시할 겁니다. 그 다음에 하루 측정을 하는데 오전, 오후 나눠서 2회를 측정을 할 거고요. 측정은 노측 대표 1명, 사측 대표 1명 해서 우리 전 공정, 아까 얘기했는 요 3개 공장에 대해서 측정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7월 고열 작업과 관련돼서 좀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이제 치료 교육을 마치도록 하고요. 지금까지 뭐 계속 또 코로나가 좀 사그러질 듯 했다가 지금 다시 보니까 또 800명 또 다시 많이 올라갔습니다. 그래 사그러들지 않는 이제 코로나 예방에 좀 신경들 각별히 쓰시고 점점 더워져 가고 있는 시기인데 각별히 건강 관리에 유념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것으로 7월 안전교육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